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외화의 흐름과 그와 연관된 그 환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 환전상들이 뒤에는 외화벌이 회사가 있고, 외화벌이 회사들이 환율을 정해주고, 또 환율을 정해주고 외화를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임의로 환율을 조정할 수 없고, 또 그리고 국가의 이런 그 국가적인 그 환율을 그 조절할 정도의 이런 자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화벌이 회사와 북한 장마당, 우리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에서도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민시장, 뭐 수남시장, 뭐 이렇게 부르지. 수남 도매시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그 예전부터 그래서 원래 불러오던 이름이었던 거고요. 북은 이렇게 계획경제 국가입니다. 때문에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국가로부터 생산 계획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외화벌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벌이 회사들도 국가로부터 국가 계획을 받고 그 국가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북에서 하는 그 외화벌이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국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인 거죠.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와서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을 수행하는 이런 노동자들인 겁니다. 북쪽 사람들은 그 국내에서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모두가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그 생활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것이죠. 북한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도 그래도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은 대단히 많은 이런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남한에 와 보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외화벌이 회사들이 많아지고 또 그리고 시장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화벌이 회사들과 그 시장을 놓고 자본주의 경제 도입이 시작이라고 보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외화벌이 회사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지사들의 경우에도 같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외화벌이 회사 내에도 당 조직이 있고 외화벌이 회사의 사장도 대체로 거의 다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 생활에 참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장을 비롯한 그 외화벌이 회사의 모든 임원들을 국가가 또 조선노동당이 임명하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원들은 입당할 때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사상과 영도를 따를 것을 맹세하고 입당합니다. 때문에 북한 외화벌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당원들은 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야 하고 외화벌이 회사들도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 이렇게 북한 당과 정부가 자본주의가 유입되는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관리소의 일꾼들도 시군구역 이런데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건물환전상의 처형과 같이 뭐 무슨 그 북에서 그 시장 외화의 환율은 외화벌이 회사들이 정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외화벌이 회사에서 환율을 정하는 사람들은 또 사장과 재정 회계 일꾼들인 겁니다. 사장과 재정 회계 일꾼들은 또 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조선노동당은 외화벌이 회사들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왜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 아직까지는 북쪽의 당과 국가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모두 없애고 국가 계획 경제를 부활시켜서 힘차게 내밀 수 있는 이런 물질적 토대가 확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에서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다 나니까 거의 1년 동안 수입을 하지 못했죠. 북이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왔다면 이러한 봉쇄 환경에서 북쪽의 시장과 백화점, 상점들의 상품이 동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나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예전과 다름없이 시장과 백화점, 상점들에는 상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나? 국내에서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은 국내에서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물론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야만 하는 이런 물품들의 경우에는 불편을 겪겠죠. 그런데 초콜릿이 없다고 세상을 못 살지는 않습니다. 초콜릿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 있으면 되죠. 구글로스에서 원산 갈마지구 그 관광지 그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로스에서 찾아보게 되면.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들만 있으면 국경 봉쇄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건설 자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완공이 곤란한 거죠. 외국 건설 자재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건설 자재 때문에 완공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105층 유경호텔이죠. 유경호텔은 1987년에 착공해서 1992년에 기본적인 공사들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빈집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경호텔이 완공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유경호텔 외장 장식용 유리를 북에서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리를 그 유경호텔 찍은 외장에 붙였죠. 유리를. 제가 지금 유럽 어느 나라든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유럽이 어쨌든 어느 회사와 북쪽에서 유경호텔 건설하는 그 외장 그 유리를 외장 장식용 그 유리를 유럽에 있는 어느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수입해 들여오기로. 그런데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회사가 북과의 계약을 취소하게 됐죠. 그러면서 유리를 들여올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죠. 이렇게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 경우에도 외국 자재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북 자체의 힘으로 완공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경공업의 경우에도 북쪽 상품들은 화려하고 또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질이 좋은 것으로는 평판에 나 있죠. 이건 탈북자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옷과 신발을 비롯한 이런 경공업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일 처음으로 북한산이 제일 좋다고 꼽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산, 그 다음에 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순서로 가죠. 예?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해서 경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경지 면적이 적은 북에서는 1961년에 함흥에 이팔 비난론 공장을 건설했거든요. 이팔 비난론 공장은 북에 무진장한 석탄과 무연탄과 석회석으로 비난론이라는 이런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비난론은 가볍고 질기고 화학약품에 강하면서도 천연섬유에 가까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목화를 전혀 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목화 심는 농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난론과 목화 등을 이용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방직 공장들과
직물 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했습니다. 평양 방직 종합 공장을 비롯해서 각 도, 시, 군, 구역들의 방직 공장과 직물 공장, 그리고 피복 공장들이 있죠. 예? 피복 공장이라는 게 거기서 옷을 만드는 데입니다. 이렇게 방직 공장과 직물 공장, 피복 공장들에서 인민 생활에 필요한 이런 직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용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용품을 생산하는 이런 학용품 공장, 또 그다음엔 그 영예군인 공장들과 철제 일용품 공장들, 이런 데서는 또 그 각종 잡화들, 일용 잡화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 시, 군 구역들에 또 식료품 공장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식료품 공장들에서는 또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에 생산되는 그 북쪽의 그 식료품들을 보게 되면 수준이 매우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식료품에서는 중요한 건 북에서는 먹는 거 가지고는 장난치지 못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는 앉은 자리도 없죠. 예? 단지 북쪽 제품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다양하지 못하고 사치스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또한 북이 그 수출 우선형 그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북은 수출 우선형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국경을 봉쇄했다고 하더라도 수출 부진으로 인한 리스크도 적습니다. 물론 수출 부문 타격은 심하겠죠. 예, 봉쇄가 당하니까. 그러나 수출 부문도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 부문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생활비를 안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국경을 폐쇄시킨 건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 폐쇄로 인한 일에서 오는 모든 피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이제 조미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가 제재가 풀리게 되면 일정한 수준이 풀리고 또 그리고 또 일정한 수준이 경제력을 이제 회복하는 이런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북은 새로운 국가 계획 경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 그 의미 있고 이런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